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 2의 10강 일자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주는 노자의 도덕경과 연관해서 우리가 와우장룡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와우장룡 하면 참 재미있죠. 무협영화로서 정말 도를 다루고 있고 그 전에 무협영화는 너무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한 감독은 대만 출신으로서 음식 남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영화를 성공시켰죠. 뭐 아이스톰 등등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분이 만든 어장령이 어떻게 노자의 도덕경과 연관되어 있는지 두 차시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문화 이해할 게 많죠. 근데 저는 이번 학기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자의 도덕경이 끝나고 나면 실크로드 끝난 다음에는 서서히 한국의 고분백화나 아니면 조선의 미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 전에 또 경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또 좋은 점들도 있기 때문에 동양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자의 도덕경을 중심으로 와우장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자는 기를 도가 만물을 생산하는 과정 중 하나의 고리로 삼아 만물이 모두 음양의 두 측면을 갖고 있고 음과 양의 측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남, 여, 태양과 달 모든 게 음양으로 두 측면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양은 서로 대기하여 통일하면서 쉼없이 운동하며 계속해서 음양이 움직이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주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기로 화합하여 만물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만물을 생성하는 것도 남과 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면 자식이 태어난 거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로서 설명이 됩니다. 노자는 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알 수 없어 자로서 도라고 한다. 도는 일을 생하고 일은 일을 생하며 이는 삶을 생하고 삶은 만물을 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끼안고 있으며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 도덕경의 사상의 도는 모든 것을 산출해내는 어머니나 아버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것이 흘러져 나오는 하나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하느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도덕경 3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은 하늘은 이를 얻음으로써 맑고 땅은 이를 얻음으로써 편안하며 신은 이를 얻음으로써 영험하고 속은 이를 얻음으로써 가득 차고 만물은 이를 얻음으로써 생겨나고 후왕은 이를 얻음으로써 천하를 바르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이란 것은 우리가 중세시대 때 플로티누스가 이야기했던 일자라는 개념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늘은 이렇게 일자를 얻음으로써 맑고 땅은 이렇게 일자를 얻음으로써 편안하고 그런 등등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노자 도덕경 25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법야라 임법치라 지법천이라 천법도라 도법자연이라 사람인자 법법자
땅지자죠. 임법지라. 지법천이라. 땅지자 법법자 하늘천자죠. 천법도라. 하늘천 법법자 도도자. 도법 자연. 도도자 법법자 스스로자자 연을 자연이라는 거겠죠. 도덕경 제25장의 내용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스스로의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실존적 존재라는 거겠죠. 자체적으로 만족하는 이런 실존적 존재가 도라는 겁니다. 사람 역시 땅을 본받고 땅이 하늘을 본받고 하늘이 도를 본받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과 땅이 도를 본받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천지인 사상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덕은 얻을 득의 뜻입니다. 덕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얻는가 하면 한 개체의 사물이 전체의 도에서 일부분을 얻어 받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덕을 받음으로써 생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에서 얻어지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요 저절로 그렇게 돼서 얻어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의자연 사상에 깃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물이 덕을 받으면서 생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얻어받은 것은 자연적이라는 것. 그래서 무의자연 사상이 이렇게 노자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덕경 제40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생하였고 유는 무에서 생하였다. 결국은 만물이 유에서 나왔지만 유는 또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가 유의 원천임을 알 수 있겠죠. 1, 한자 일자죠. 2, 3이나 있을류는 이미 유형 유명의 특징을 지니는 천하의 만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라는 것은 형이하의 유가 아니라 형이상의 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존재를 내는 존재의 형이상의 유라는 뜻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형이하의 물건인 천하 만물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서 하는 말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겠죠. 우리가 기독교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리아시오 엑스 닐로라는 말을 합니다.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나 도의 사상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우란도 천지에 태초에는 무가 있었으니 유도 명도 없었다. 이는 한일 일자죠. 하나일. 일이 일어난 바이며 일이 있었으나 형체는 없었다. 바로 태초에는 모든 것이 혼돈의 상태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혼돈의 상태가 질서를 갖게 된 것을 창조라고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구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세상에 처음에는 혼돈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어서 빛이 생겨라 해서 빛이 생겼고 창조는 하나의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혼돈이 바로 이런 무와 같은 사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자의 무의자연이 어떻게 와우장량에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무협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양의 철학인 정중동. 정중동이 뭐죠?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 있다는 것이 정중독의 철학입니다. 이런 와우정령에서는 이런 정중독의 철학이 혼합되어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편집으로 격렬한 액션 효과를 내는 할리우드 영화들과는 달리 분열보다는 지속성을, 시각적 충격보다는 우아함을 강조하는 액션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와우정령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라인 수업이라 정말 이게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영화를 보여주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 와우정령 영화를 보면서 이 철학적인 의미와 또 색다른 무협 영화를 즐겁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결말을 선호하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들과는 반대로 합리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인생의 아이러니에 주목하며 집착을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의자연의 특징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좀 더 물질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자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자유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인간수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은 집착을 버릴 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진멸도,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럴 때 고통이 없다고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우정령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봅시다. 무협이란 장르 영화에 동양적 사상인 유교와 도교의 정신이 깔려 있고 시각적으로는 예술적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또 홍콩이나 중국 무협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정된 액션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되나요? 바로 뜨면 벌써 나무 끝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지. 또 와우정령은 그런 액션의 중국의 무협 영화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우정령은 사실적인 묘사,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스타트만을 쓰지만 주인발, 장지 등 그 배우들의 실제 연기에서 사실적이라는 느낌에서 새로운 무협 장르를 만들어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북경사에 있어서 낮 동네 일상에서 경험하는 억압과 규율, 규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밤에는 은밀한 생활이 있다는 것이 와와장이라는 문자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와와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낮에는 아주 일상적이지만 밤에는 바로 이렇게 칼싸움이 시작되고 무예가 시작되는 아주 다른 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리마마이 주인발이죠. 수련이 젊은 용을 쫓는 것이 감정적인 면에서 파괴적이고 격한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과거, 젊은 시절, 젊은 그 자체를 쫓고자 하는 감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와우정령에 비유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주인공들이 이렇게 욕망을 억제하고 사는지 또 섬세하고 절제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무마이의 어떤 무의의 정신, 자신을 비우는 그런 정신이 바로 노자의 도덕경의 무의정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용이 어쨌든 그 장지로 나오죠. 그래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용과 욕망을 억제하는 리무바이의 갈등과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적 요소가 두 개가 있죠. 영화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없으면 재미가 없듯이 바로 한측에서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여자와 또 한쪽에서는 정말 욕망을 넘어서는 스승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이처럼 니무바이와 수련이 심한 욕망의 억제를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니무바이의 청명감을 훔치는 용의 삶은 다릅니다. 니무바이는 이렇게 어쨌든 욕망의 억제를 통해서 도를 닦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청명감을 훔치는 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도에 이르기 위해서 억제하는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억제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갈등 구조로서 일어나고 있죠. 그녀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용과 사랑하는 마력단 두목의 호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을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용과 호, 니무마이도 용이 자신의 사부를 죽인 푸른 논의 여우의 수제자를 제자로 삼으려는 것은 그녀에게서 이글거리는 욕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니무바이는 이처럼 용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라는 것은 이런 욕망까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와어정령 이야기는 욕망을 억제하느냐 또 욕망을 추구하느냐 그런 두 갈등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무의 대표적인 도의 이런 인물과 또 도에 이르지 못한 세속적인 인물의 모습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영화의 두 인물을 통해서 바로 도와 또 욕망의 극치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자신이 원한 것을 절제하지 않고 욕망을 분출하는 자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생을 살면서 욕망을 억제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욕망을 마음대로 분출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이 바로 어쨌든 두 가지 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선과 악의 대조처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또 욕망을 억제하는 그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죠. 와어 장면에서 매력적인 장면으로 세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유사부가 청명검을 지키고 있는데 용이 살며시 들어와 검을 훔쳐 달아나면서 여자 니무바이의 제자인 수련이 등장하게 되고 도망가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사실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실제적인 무협 영화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중력의 상태에서 지붕 위를 날아다니면서 쫓고 쫓기는 장면과 담을 기어 올라가고 담을 걸어다니면서 격투하는 장면입니다. 4분 30초 동안 한 편의 중국의 전통적인 무협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와어정령 치면 명장면 치면 나올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런 명장면을 보게 된다면 와어정령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자, 로저 에버트가 이안 감독과 한 인터뷰를 볼까요? 로저, 지붕에서 액션은 어떻게 찍은 것입니까? 이안, 그것도 진짜입니다. 배우들이 실제로 한 것이 컴퓨터로 만들어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저, 그렇다면 스턴트를 사용할 것입니까? 이안, 몇몇 장면만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배우들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로저 직접 한 것이 아닌가요? 대부분이 직접 한 것입니다. 정면이나 측면으로 배우들의 얼굴들이 잡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진짜 그들입니다. 물론 스턴트맨들이 더 액션을 잘하겠지만 나는 배우들의 얼굴이 직접 드러나는 걸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
관객들의 정서적 효과는 달라집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컴퓨터 그래픽처럼 보일 뿐입니다. 할리우드는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지만 인간의 감정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기술적으로 덜 완전할지 몰라도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와우 장르는 인간의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우들이 직접 이렇게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초반에 이 장면에서 종래의 쿵푸 영화와 달리 롱숏으로 지붕과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장면에서 관객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집과 집을 건너뛰는 장면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팔로우샷으로 인물들을 카메라가 쫓아가는 장면은 사실감을 증폭시켜 긴장감을 유지시킵니다. 테크닉이 우선하면 인간의 감정을 시각화할 수 없습니다. 농테크로 오랫동안 찍으면서 촬영에서 관객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장면은 수련의 검술 도장에서 영이 청룡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수련이 돌려받기에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5분 동안의 격추신에서는 용의 욕망과 사랑하는 니무마야의 검을 되찾으려는 수련의 욕망이 분출되어 격렬하게 쌉니다. 서로다가 이게 욕망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이렇게 표출한다 보시면 되겠죠. 오로지 니무마야만이 욕망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니무마야의 수제자이면서 무술의 경지에 도달한 수련도 청명검을 가진 용에게는 갖가지 검으로 대항을 해보지만 결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제를 상실한 수련과 욕망에 사로잡힌 용의 격투신은 지상에서 격렬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와우장면 보시면 이런 용과 수련의 전투 장면이, 결투 장면이 정말 멋들어지게 행해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청명검의 위력에 왼쪽 팔을 다친 수련 앞에 니무바이가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높은 병을 용이 비상하면서 검술 도장을 빠져나가는 풀숏입니다. 호수를 건너가 용과 뒤를 쫓아가는 니무바이의 롱숏. 대나무 숲으로 숨는 용과 뒤따라온 니무바이 사이에 몇 번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대나무에서 정말 펼쳐지는데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휘어지는 대나무 숲속에서 격투 장면은 한편의 동양화 속에서 두 마리 악이 싸우듯이 이 나무 저 나무를 날아다니면서 마치 발레를 하듯이 전개되고 결국은 니무마의 상대가 안 되는 용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려 하나 용이 따르지 않자 청명검을 물속에 버리고 이를 갖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간 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무마에는 정말 청명검이라는 그 검마저 버리면서 욕망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용은 그 검을 찾기 위해서 물까지 뛰어들어가면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4분 43초의 러닝타임으로 검술 경지에 이른 니무마이와 욕망에 사로잡힌 용의 검술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술 경지에 이른 니무마이와 용의 검술 장면은 용의 검술 장면이 이루어진 대나무 숲은 동양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며 동양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학은 노장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무의자연과 무의와 무불이라는 도의 특성입니다. 또 무장 이상이라고 나타납니다. 노장의 무의미학은
외형적 상은 갖추지 않았더라, 꼴은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형상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와정령은 무의자연의 철학을 보여주는 바로 좋은 텍스트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의자연에서 어떻게 와우정령을 볼 것인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우정령과 더불어서 우리 노자의 무의자연이나 장자의 무의자연을 한 번쯤 더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